남도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 48명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의 본연수를 신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내륙의 다리를 걸치고 바다에 기대 오밀조밀 살아가는 천사의 섬 신안. 항쟁의 역사가 빛나는 천사섬에서 남도민주평화길을 이어갑니다. 답사버스가 출발하자 김남철 선생님의 숙제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신안섬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자, 선물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맨 뒤에 1000 몇 개? 1096개? 딩동댕. 예, 오, 역시 선생님 성감 평가. 지도향교는 조선 후기 행정구역 정비로 지도군이 설치되면서 1군 1향교 원칙에 따라 설치된 조선시대 마지막 향교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 제11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438년 어진 선비의 위패를 봉안하고 배양하며 대성전에는 오성과 송조 사현, 우리나라 18현의 위패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그런 학당은 앞에 있고 뒤에 그렇게 지금 보이시는 대성전, 공자의 문묘를 모신 그 대성전은 그 뒤에 위치한 전하콩묘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하지만은 뭐 향교라고 하지만은 그 어떻게 보면은 유교의 전통이 많이 사라진 그 19세기 말에 향교 자체로 봐도 뭐 규모라든가 이건 크지는 않고, 특히 뭐 기숙사 또 이제 향교에 다 이렇게 있는 뭐 동제 서재 이런 기숙사도 없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섬에 있는 이제 유일한 향교이며 그 조선시대의 마지막 이렇게 향교라는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여기가 그래도 섬 중에서는 육지랑 좀 그렇게 연계가 이렇게 가깝기도 해서, 위치적으로 가깝기도 해서 여러 이제 유학자들 유배를 오는 곳이 또 지도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여러 그 유학자들의 그런 이제 지혜를 경수 받아서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혹시 보셨겠지만은 여기 지도향교 바로 옆에 지도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909년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제시기 이전에 세워진, 우리나라로서 엄청 이제 일찍 세워진 학교예요. 민어동상이 오가는 이를 반기는 대광해수욕장입니다. 대광해수욕장은 백사장 길이 12km, 폭 300m로 해변이 전국에서 제일 크다고 합니다. 우봉 조희룡 미술관입니다.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활동한 여학문인이자 서화가이며 조선 개국공신 조준의 15대 손입니다. 벼슬은 오위장, 절충장군, 행룡, 양위 부호군 등을 지냈습니다. 특히 김정희에게 예술적 영향을 받았고 김정희의 신복으로 지목되어 1853년 63세 되던 해에 임자도로 유배 갔다가 2년 후에 해배될 정도로 김정희와 친밀하였다고 합니다. 1863년 75세 때에 회고록인 서구망년록을 저술하였으며 1866년 향년 78세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봉 조휘룡 적거지는 봄이 한창이나 지났지만 화사한 봄이 아직 머무는 듯 가는 길목마다 담벼에는 홍매화가 지천으로 피어 있습니다. 이곳 적거지는 우봉 조휘룡이 유배 생활을 온 곳으로 임자도의 이흑암리 마을, 바다가 내려다보는 언덕에 오두막집을 짓고 3년간 유배 생활을 한 곳입니다. 우봉 조휘룡은 오두막집을 만마리의 갈매기가 우짖는 집이라는 의미로 만구음관이라는 당호를 지었으며 신안군은 만구음관을 신안군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이곳 소금박물관은 2007년 11월 22일 근대문화유산 제361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53년 태평염전을 조성할 때 지은 소금창고로 증도면 증동리 태평염전 입구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창고는 목조 건물이 대부분인데요. 이 창고는 인근의 산에서 생산된 돌로 벽체를 세웠습니다. 2008년 현재까지 남한에 알려진 석조 소금창고로는 유일하며 1950년대 당시의 건축 방식과 형태,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소금박물관은 염전의 결정지에서 운반해온 소금을 출고 전까지 보관하는 곳인데요. 2007년에 창고를 리모델링하여 이곳에 국내 유일의 소금박물관을 세웠다고 합니다. 내부에는 소금의 역사와 문화 등 소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있습니다. 신안군에 대한 소개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안군은 무안군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69년도고요. 원래는 조선시대 때는 나주, 목, 그리고 영강, 군 여기에 속해 있었거든요. 여러 섬들이 분산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896년에 고종임금이 그렇게 되니까 섬 사람들이 육지 사람들에 비해서 좀 차별받는 것 같다. 그래서 섬에서 섬을 다스리게 하자. 육지와의 차별을 없애자. 그래가지고 1896년에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신안군인데 그때 이름은 지도군이었어요. 그래서 지도군, 여러분이 첫 번째 답사했던 지도를 군청 소재지로 만들었어요. 지금 그 지도 읍상호소가 있는 곳이 군청이 있었던 곳입니다. 1896년에 돌산군, 완도군, 지도군 이 섬으로 이루어진 행정구역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시작이었고 그게 1914년까지 유지되다가 다시 무안군으로 들어가고 무안군에서 1969년에 신안군으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우리가 좀 신중하고 역사성, 정통성 이걸 생각하면서 지어야 되는데 진도군, 완도군, 신안군이 섬으로 이루어진 군인데 진도하고 완도하고 신안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진도, 완도하고 비교했을 때 신안의 가장 큰 차이점. 진도에는 진도라는 섬이 있죠. 완도에는 완도라는 섬이 있죠. 그게 제일 큰 섬이에요. 예. 그래서 진도 국민들은 진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진도 무슨 시설을 진도 읍에다 만든다고 했을 때 불만이 없어요. 완도 사람들도 완도가 군청 소재지고 제일 큰 섬이니까 거기에다 무슨 센터 만든다, 체육시설 만든다 했을 때 불만이 없죠. 뭐 물론 이제 자기적이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겠지만 근데 신안은 신안이라는 섬이 없네요. 아침 일찍부터 서두릅니다. 이곳은 증도 왕바위 선착장입니다. 이곳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자운도로 갑니다. 육지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섬과 섬을 이동하는 일이 정말 불편합니다. 그러나 탓할 수는 없겠지요. 이곳 신안 주민들은 이 불편함이 그들의 일상이니까요. 평평하니 치우침 없이 평등한 바다이지만 화가 나면 무섭다지요. 벌써 자운도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탐방지는 세계 조개박물관입니다. 강의에서도 저희가 이제 들었지만은 이제 신안이라는 섬 자체를 역사나 이제 문화 자원으로서만이 아니라 뭐 민속이라든가 생태 자원으로서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좀 이제 생각이 돼서 이렇게 지금 천사 뮤지엄 파크를 저희가 이제 오게 된 겁니다. 뮤지엄 파크는
박물관 거리라는 뜻이죠. 예, 박물관 공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자생식물연구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 신안에서 나는 특종인 새우남 전시실이 저 뒤에 있습니다. 온실로. 다음 여기에 조개박물관. 이게 세계 조개박물관입니다. 퍼플 색깔이 원 색깔이 요겁니다. 예. 이게 누구가 쓰느냐 하면은 엘리자베스 여왕, 망토, 그 다음 모자, 로마 바티칸 교황의 법인 이런 데 씁니다. 이게 조개에서 채취가 됩니다. 조개에서 자연염료로 채취가 되기 아주 극소량 채취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염료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닷가에 사시는 분 군소라고 아세요? 네. 예. 만지면 어때요? 검지만은 나중에 보면 아주 짙은 보라가 되죠. 예. 그것도 이 염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게 수석 정원이에요. 저기는 정원으로 축경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원의 형태를 크게 안 하고 예, 옮겨서 분재와 수석을 곁들여서 만든 정원입니다. 여러 가지 그 소작 요 인하를 목표로 이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최고 7알, 8알까지 되는 소작료를 뭐 4알까지, 뭐 정확히는 이제 논 4알, 뭐 밭 3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3, 4알까지 좀 낮춰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제 이런 소작인 해에 요구를 들은 여러 지주들은 그 소작쟁이의 요구에 대해서 순응을 하지만은 가장 많이 땅을 가지고 있는 이제 문시일가, 특히 이제 문제철 같은 경우는 이런 소작인 해의 의견을 묵살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소작인 해와 이제 문제철의 그런 갈등이 극에 달한 사건이 그 소작인들이 문제철 아버지의 송덕비를 이렇게 갈등 과정에서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렇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소위 송덕비의 파괴 사건으로 인해서 소작인회 이제 서태석을 비롯한 여러 이제 소작인회 간부들은 그 경찰에 압송돼서 그렇게 끌려가게 되고, 이제 남은 이제 암태도 이제 농민들과 그 뭐 청년회 그리고 뭐 그 구인회 이런 이제 암태도 사람들이 그 소작인회 이제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제 소작 인하를 위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게 암태도 수작쟁이의 과정입니다. 김호환기 국택에서 이승미 신안군 예술총감독으로부터 신안군의 거대한 미술관 프로젝트를 듣습니다. 신안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일도일 뮤지엄은 현재 24개의 박물관 미술관이 신안의 곳곳의 섬들에 세워지고 있거나 세워졌거나 지금 운영하고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중간 기착지로서 흑산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그 국제적인 항구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신안군의 곳곳의 섬들에는 사실 오래전부터 그 굉장히 문물에 그 깨인 그리고 학문이 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안은 앞으로 역사, 문화, 관광에 있어서 개발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그 부분을 개발하는 가장 중요한 이 알찬 방법 중에 하나가 미술관 박물관을 만드는 겁니다. 신안군에서는 지금 현재 그 24개의 박물관 미술관을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장산도에 장산 화이트 뮤지엄이라고 오래전에 그 이제 2008년에 폐교된 그 장산 동초등학교를 한 3, 4년에 걸쳐서 저희가 사기는 2018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3, 4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바로 이 5월 11일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안의 13번째 미술관이 오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이제 장산 출신의 3명의 예술가들의 작품으로 그 첫 번째 전시가 들어갔고요. 우리 여기 계시는 그 박정아 교감 선생님 덕분에 장산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미술관은 사실 지역 주민만을 위한 미술관입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미술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환기 화가는 타고난 예술적 기질과 도전 정신으로 아방가르드와 추상미술의 20세기 대한민국 대표적 화가입니다. 고택은 그의 부친이 백두산의 홍설로 서울 도편수가 건축했다고 합니다. 천사섬 분재공원입니다. 천천히 둘러보면 조화와 평화에 대한 화두가 생각납니다. 전영노을 미술관입니다. 전영노을 미술관은 우암 박용규 화백이 자신의 대표작을 모두 신안군에 기증하면서 건립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저쪽 서도정댁 노비영대가 그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파는 사람이 전답주 성생원댁 노오이, 정인 이정희댁 노귀남이, 그다음에 지필 쓴 사람은 황생원댁 노안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첫 번째, 노비제도가 폐지가 된 게 1894년이거든요. 그럼 10년이 지났죠. 그때까지 10년 정도는 노비가 잔존할 수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 토지 거래 다 주체는 누구죠? 노비들이죠. 그럼 만약에 이거를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야, 그 당시 노비들이 뭐 사고 팔고 부자들이 많았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거래 아비투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노비들은 다 아바타들입니다. 양반들은 이런 이 경제의 이윤을 다투는, 이익을 다투는 이런 일에 양반이 나서는 것을 좋지 않게 보았기 때문에 노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거의 대부분 거래했기 때문에 이런 토지매매 문서의 경우에 대부분 다 노비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진짜 노비로 봐버리고 이 현실을 봐버리면 그 시대를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와 짝이 되는 문서가 뭐냐 그러면 이 패자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위입자입니다. 이 패자 보이죠? 어떤 데는 패자 한자를 다르게 쓰기도 하는데 항상 그래서 요거는 상전 박상전이 얼떡이라고 하는 노비한테 준 위입자입니다. 항상 위입장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시대의 독특한 거래 관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죠. 노비가 나온다고 해서 실제 노비가 거래한 것이 아니고 주인을 대신했었다는 겁니다. 목포 연안여객선 터미널이 북쪽입니다. 남도민주평화길 답사팀은 흑산도로 갑니다. 목포에서 남쪽으로 97.2km 떨어져 있으며 여객선으로는 2시간 정도면 흑산도에 도착합니다. 홍도, 다물도, 대둔도, 영산도 등과 함께 흑산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푸르다 못해 검게 보인다 하여 흑산도라 하였다지요. 여기 흑산도에 터잡고 사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어쩔 수 없이 손님으로 찾아와 살았던 특별한 사람들의 진한 삶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찾아 나섭니다. 지성묘 고분군입니다. 를 돌다 보면 맨 먼저 마주치는 곳이 여기 지금 이 진리 고인돌 이제 지성묘 고분군입니다. 기록상에서는 828년 장보고가 이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면서 그 외방 그 후방 기지 차원에서 흑산도에 상라산성을 설치하면서 그때부터 사람이 살게 됐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지성묘만 남아 있지만은 충분히 신석기 시대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여기 위치가 아니에요. 여기 위치가 아니라 여기 지금 저기 위쪽에 해서 좀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져 있던 거를 여러 가지 흑산 일주를 만들고 이제 도로공사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이고요. 이제 거의 이제 지금 이제 바둑판식으로 그렇게 이제 전형적인 남방식 고인돌의 모양을 띠고 있고 그런다고 해도 이제 실제로 몇 개의 고인돌 밑에 보면은 실제 그 받침돌 그런 이제 유형이 확인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고인돌의 존재가 기록과는 달리 이제 유적 유물상으로 흑산도에서도 그런 이제 선사시대 때도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만큼 역사가 오래된 섬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걷다 보니 자연이 나인지 내가 자연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약전 선생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여러모로 이제 정약전이 흑산도를 전파하진 않았지만은 흑산도에 천주교를 전파하진 않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흑산도에 천주교 신자가 거의 이제 한 3분의 1 가까이 될 만큼 엄청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1950년대에 이제 흑산 성당이 지어지면서 이제 선교 사업이나 그런 종교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교육 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50년대에 그 흑산도 성당에서 이제 여기 중학교가 없으니까 사립 그 성모중학교를 지어줍니다. 성모 마리아 할 때 성모중학교를 지어줘요.
우리나라 서남단에 있는 흑산도와 홍도는 철새 400여 종, 30여만 마리의 중간 기착지라고 합니다. 신들의 정원으로 갑니다. 예부터 모셔져 오던 전래 풍습의 모든 신들이 함께하는 신들의 정원입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진리라는 공간에 진리 사람들의 그 여러 민속 신앙을 이렇게 한데 모아놓은 그런 성황당입니다. 이제 여기 진리에 모셔진 그 성황당에 모셔진 신은 이제 용왕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되죠. 그 흑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찌됐건 그 어업을 이제 어찌됐건 그 바다랑 관련 지어서 여러 생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이제 바다에 가는 게 많이 위험하잖아요. 막 그렇게 뭐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풍랑이 좀 이제 먹게 해주세요. 이제 바람이 불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용왕신에게 그렇게 계속 빌었던 곳이 여기 지금 진리 그 성황당입니다. 흑산도 일주도로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다 놓고 걷습니다. 가장 좀 이제 먼저 번성한 공간이 여기 읍동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진리 당집 거기 진리가 조선시대, 그리고 여객선 터미널이 이제 예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 번성한 토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흑산도가 고대 이제 고려시대까지 엄청 동아시아 중심 항구로 번성했다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그 교과서에서도 한 줄 이렇게 나오는 그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섬 자체를 비워버리는 이제 이른바 공도 정책을 시행을 하는데 흑산도도 해당이 돼요. 흑산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지금 이제 나주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흑산도 사람들이 이렇게 가서 머물렀던 포구를 지금 이제 이름으로 영산포, 거기 이제 포구에 있는 강을 영산강이라고 합니다. 흑산도 유배는 왕의 특별하교에 의해 이루어졌고, 유배지는 제주, 거제, 진도 다음으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유배지에서 유배인들은 학문적 생활을 영위하기도 하였지만, 어떤 이들은 토처럼 횡포를 부리기도 하여 백성들의 생활고를 가중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절의 고도에 유배온 자는 그 누군가에게 분노심과 원망, 자포자기와 회한을 삭히며 견뎌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정약종 같은 경우는 천주교를 버릴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사형을 당했고, 그 나머지 이제 두 형제들, 이제 정약전과 정약용은 천주교를 이제 버리려는 뜻을 보여서 다행히 이제 사형을 면하고 대신 이제 귀양을 가게 되는데, 동생인 정약전은 이제 전라남도 강진으로. 정약전이 처음 그 유배 생활을 한 곳은 그 우이도라는 섬에 이제 처음으로 귀양을 그렇게 갑니다. 실제로 우이도하고 흑산도하고 40km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약전이 우이도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유배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산도로 가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자기 유배인이더라도 자기가 자기 생계를 다 꾸려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귀양 온 사람들이 이렇게 글로 이제 생계를 꾸려야죠. 그래서 하는 일들이 이제 서당을 꾸리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이도 말고 이제 흑산도에서 서당을 꾸리는 게 이런 보통 이제 사촌 서당. 흑산도를 잘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제 너무 멀잖아요. 정말 멀잖아요. 그래서 그 정약전의 자산어보 이제 그런 거를 보면은 흑산 자체가 이제 그런 거물 흑자라는 게 너무 이제 두렵고 무섭고 해서 거물 흑자 안 쓰고 이제 자산으로 이제 바꿔 쓴다 이런 것도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무튼 근데 정약전이 애원을 합니다. 정약용 자기 동생이 이제 정약용과 이제 편지 이렇게 교류하는데 흑산도에 있으면 우이도에 있는 것보다 더 머니까 교류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그 흑산도 어민들한테 눈물로 애원을 하고 나 동생하고 더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한다 좀 이렇게 한번 봐달라.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이도로 간 다음에 우이도에서 생을 이제 마감하게 되는데요. 면한 최익현은 19세기 말 외세가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릴 때 줄기차게 저항운동을 벌인 대표적인 유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폐된 땅인 대마도에서 생을 마감함으로써 민족운동의 선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위정책사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최익현도 1870년대 중반 이후에 이렇게 유배를 오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알고 있는 그 강화도 조약을 반대하기 위해서 최익현이 고종에게 자신의 뜻을 전하죠. 이제 조약 체결을 반대해 달라. 체결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국기로 내 목을 쳐달라 해서 소위 지부복걸 상소를 올리는데 결국에는 강화도 조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최익현은 그 임금의 명에 반대한 그런 제목으로 유배를 오게 됩니다. 최익현도 마찬가지로요. 흑산도에 처음 유배를 오지 않고 이제 우이도에 유배를 와서 흑산도에 이렇게 지금 또 가게 됐는데 최익현 같은 경우는 진리라는 마을에 이제 일신당이나 서당을 세워서 그렇게 했다고 해요. 항쟁의 역사가 빛나는 천사섬에서 남도민주 평화길로 있다는 면함 최익현 선생의 올곧음을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 연수에 참여하면서 이 공간의 이야기들이 우리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쌓여서 어떤 때는 학생들에게 또 어떤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와 들었던 것들이 확산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간혹 이렇게 되게 짠하고 힘들고 어려운 공간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측면으로 보면 치열하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문화의 교류 속에서 성실하게 더 멋지고 근사하게 오히려 현재는 더 많은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공간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또 많은 선생님들과 연수를 하면서 교감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신안 남도민주평화길 연수는 이전까지 진행되었던 연수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라 많은 호기심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목포에서 지내면서도 다녀보지 못했던 신안의 섬들 곳곳을 다닐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말 보람되고 뜻깊은 연수였고 이런 연수를 진행해 주신 그리고 기획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번에 연수에서 배운 것들을 학교에서 열심히 전달해 줄 예정입니다. 제 교직의 첫 발령지가 신안 덕초중이었습니다. 그때는 신안이라는 곳과 섬이라는 곳에 대해서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번 연수를 통해서 섬이라는 곳이 그 항쟁의 역사였고, 섬이 단순히 외톨이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점을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를 통해서 그 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고, 흑산도라든가 아니면 자은, 암태, 역사적인 일을 배우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섬에 대한 자긍심과 어떤 교육적인 의미를 부여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연수가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